근데 보통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틀림없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버들이나 BJ들한테 왜 우울증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그것부터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뭐 이슈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앞으로 저희가 닥칠 저희의 또 하나의 뭐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유튜버 분들이 꽤 많이 늘었죠,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늘었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많이 유명해지면 질수록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기도. 인기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컨텐츠에 대한 부담감? 유튜버들은 보통 이제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 화면 속에 있는 나와 이제 본래 자신의 나에 대한 갭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가 사실은 이 우울감과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그 화면 안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사람이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원하는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청자들의 입맞춤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계속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 그게 인기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갭 차이가 커진다. 네, 갭 차이가 훨씬 커지겠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이제 호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이나 BJ들은 문제가 더 커진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거 하나로만 전제만 두면 안 되는 게, 이제 또 모든 BJ나 모든 유튜버들이 그렇게 우울감에 빠진다거나 심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개인적인 성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울장애라고 하는 이런 그 병리적인 문제는 진단 기준이 좀 명확하거든요, 증상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DSM-5, 그러니까 정신의학 편lap을 보면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나와 있고, 거기 진단 기준에 의거해서 우울증을 이제 판단하게 되죠.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좀 우울증이 잘 빠지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2배 더 높다. 그리고 중년 남성 호르몬 변화가 시작된 중년 남성인 분들이 우울증을 좀 더 호소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 사람이 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다. 통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BJ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개인 성향이 들어가 있고 사람마다 기질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러한 그런 맞는 성향에 또 이러한 어려움이 같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유튜버들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우울증이 이미 왔다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정신과 병원에 꼭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정신과라는 진입장벽이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우선 치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울이라는 게 사실은 감기 같은 거거든요. 지금 저는 우울하지 않지만 저한테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디렉터님한테도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감기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고, 아무리 내가 면역력이 높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있다고 그래도 언젠간 한 번쯤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기라는 게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나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뭐 주사나 약을 처방받고 나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누구줄동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내가 좀 무기력한 삶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고 좀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먼저 가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식습관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도 좀 잘 규칙적으로 자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새끼 잘 드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우선은 식습관이 많이 깨져요. 불면이나 과하게 잠을 많이 잔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입맛이 많이 없어지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소보다 다른 모습들이 관찰되는데 이거를 좀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이 우울증을 네, 유발할 수 있다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불규칙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불규칙한 습관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도 같이 엮여 있는다면 이제 그게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잠시 그 생활 패턴을 멈추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책하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아침에 저희가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밖에서 햇볕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좀 하거나 산책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만 많이 활동하시니까 햇볕을 잘 안 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습관을 조금 바꾸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저희가 운동하는 게 사실은 뭐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그 멜라토닌하고도 연결이 있는데, 저희가 불면증하고 연결되는 게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의 균형 체계를 맞추는데 아침 산책이 되게 좋고, 병원에 가면 이 호르몬 변화가 깨져 있는 거를 좀 균형 맞추기 약물로 처방을 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하지 마세요 한다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잠 잘 자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잠이 안 자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그래도 잠 자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잠이 안 자면 어떻게 눈 감고 계속 있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자체가 고통 시간인데, 말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울증이 있다 보면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대인관계의 깊이도 생기고, 그러려면 더 안 만들어지니까 더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둬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울증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냐가 나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다고 제가 만약에 인식이 든다면 전 바로 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병원이나 심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 심리상담센터 갈 수도 있겠죠. 심리치료를 받으러.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담아두고 있는 분들은 이게 장기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게 어떠한 악 영향이 될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우울증의 증상은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증상 한번 쫙 보시고 이런 게 우울증의 증상이구나 라고 알아만 두신다면, 내가 그거를 캐치하는 순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에 균형 있는 생활 되게 중요해요. 자기 비하나 아까 그 자괴감 같은 이런 우울증이 들었을 때 더 우울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상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내가 이러한 성향인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뭐 모든 사람들이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어떠한 신념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울증을 가지고 계셔도 우울증이 있다고 이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이상하거나 나쁘거나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면 감출수록 자신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버 분이나
BJ분들한테 이런 우울증이나 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